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모의고사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까지 기출문제 31회부터요, 34회까지 2016년도 4회분을 살펴봤습니다. 4회분 1년치 정리를 하시면서 뭘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느끼셨죠? 거의 같은 텍스트가 그대로 출제가 된다는 거죠. 또 출제가 되는 부분만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앞으로 변함은 없어요. 그 내에서 약간씩 문제가 달라질 뿐이지 그 내용, 그러니까 주된 텍스트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 그대로 나오거든요. 따라서 기출문제 강의를 좀 들으시면서 앞으로 이제 이미 여러분들께서는 이론 강의를 들으셨겠지만 그거를 토대해서 기출문제를 풀다 보니까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기본 이론 강의를 정리하지 않으시고 듣지 않으시고 기출 문제만 들으시면은 좀 흐름 잡기가 어렵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기출 문제 강의까지 잘 오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모의고사 강의 2회분입니다. 2회분 강의를 마무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전에 가서 시험을 보신다면은 최한 90점 정도는 나올 겁니다. 최하. 그래서 시험장에 가서 웃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상상을 하시면서 마지막 모의고사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회 1번부터 바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였습니다. 일단 이제 박스에 나와 있는 네모에 나와 있는 자료는 빗살무늬톡입니다. 그렇죠? 신석기 시대죠. 신석기 시대에 해당하는 내용만 고르시면 됩니다. 자, 1번 고인돌, 청동기죠. 자, 청동기 해당하는 게 또 있네요. 3번 청동거울, 청동방울, 청동기죠. 2번 철제 농기구가 나온 것은 철기시대입니다. 청동기 시대 때까지는 돌을 쓴다고 그랬죠. 돌. 5번에 거푸집은 붕어빵 만들 때 주물 틀과 같다고 그랬죠. 그걸로 우리가 직접 만드는 시절은 철기시대 때입니다. 세영동검, 또 잔무늬 거울, 다 거푸집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2번과 5번은 철기시대이에요. 그죠? 4번 갈판, 갈돌로 도토리 갈아부기. 이거 현대판 믹서기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간석기 중에 하나입니다. 신석기 시대 때 간석기 나오죠. 4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해당한 나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료는 사출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출은 부여죠. 1번 12월의 영고 부여죠. 2번에 가야죠. 2번. 자, 3번은 어디예요? 삼한이죠. 신지, 견지, 불의읍차. 대족장과 소족장의 명칭이에요. 4번은 동해죠. 동해. 단궁, 과하마, 반어피. 그 다음에 5번 팔조법, 고조선입니다. 1번이 부여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3번 가겠습니다. 다음 인터뷰와 관련된 전쟁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우중문 30만 평양성 공격. 자, 이건 뭐예요? 우중문 수나라죠. 수나라와의 전쟁에서는 4번 있었는데 그중에 2차만 기억하시라고 있습니다. 612년에 을지문덕, 살수대첩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수 전쟁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3번이죠. 을지문덕이 살수해서 수나라 군대의 승리를 거두었다. 우중문 30만 별동됩니다. 1번 봅시다. 4세기 초 미천왕이죠. 2번은 그 영유왕대 때 천리장성 축제한 거 있었죠? 영계소문. 근데 그 영계소문이 영유왕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왕 누구예요? 보장왕을 옹립을 해놨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2번은 이거는 7세기 천리장성 축조 이후에 축조하던 그 시기에 당과 맞서 싸운 그 시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과의 싸움은 3번 있었는데 그중에 1차만 기하자고 했죠. 645년 양만춘 안시성 혈전이었습니다. 4번 보십시다. 4번은 4세기 후반 광개토항대 얘기입니다. 고구려가 한강 이북 지역을 장악하는 계기가 되었다. 4세기 후반 광개토항. 그러다가 한강 이남까지 내려온 것이 누구예요? 장수왕이죠. 그는 이제 중원 고구려비 내용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5번 당이 평양에 안동 도읍을 설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거는 고구려가 멸망한 이유가 되겠죠. 안동 도읍 668년 이후가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660년에
백제가 멸망합니다. 사비상 함락이죠. 황산벌 전투하고 같이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시점이 개백장군의 황산벌 전투입니다. 그리고 나서 당이 백제 땅을 완전히 지배하기 위해서 웅진 도독부를 둔단 말이에요. 이건 당나라가 설치한 겁니다. 한편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합니다. 평양성 함락이죠. 그런데 옛날 고구려 땅을 지배하기 위해서 고구려 땅에다가 뭘 두죠? 안동 도호부를 둡니다. 신라 땅에다 또 뭘 뒀죠? 계림 도독부를 두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이 한반도 전체를 다 지배하려는 의도예요. 이것이 당과 신라고 나당 동맹을 맺었는데 나당 동맹이 깨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당의 한반도 지배 의도로 인해서 나당 전쟁이 나왔고 나당 전쟁의 결과 당이 패배, 신라 승리. 그래서 삼국 통일 달성입니다. 여기 어디예요? 675년에 매소성, 그럼 676년에 기벌포 전투 이렇게 이랬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뭐 관련 없습니다만, 하여튼 뭐 우중문 나오면은 을지문덕 살수대첩을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이죠. 4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와 관련된 문서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딱 보면은 통일신라, 민정문서, 정창원 문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시죠.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건 우리가 기출문제나 또는 뭐 기본 이론 강의를 다 들었기 때문에 정리가 돼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한국사의 능력이 축적이 되어 오는 그 과정에서 느끼시는 부분입니다. 1933년 일본 동대사 정창원에서 발견돼서 정창원 문서라고 했습니다. 3년에 한 번씩 누가 작성한다? 촌주가. 촌주는 중앙에서 파하는 관리가 아니죠. 자치 책임자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르면 이렇죠. 기억 보겠습니다. 통계는 3년에 한 번씩 내고 있죠. 3년에 한 번씩 이 문서를 작성하거든요. 2번, 니은 노동력과 생산 자원이 철저하게 편제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렇죠? 생산 자원이란 자원은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디귿, 모든 토지는 왕토 사상이 가게여 국가가 소유하고 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정 문서에 보면은 그 연수유답이라는 토지가 있어요. 연수유답. 답은 논이죠. 뭐죠? 그 논. 연수유전도 있습니다. 전은 밭이죠. 그러면 연수유답, 연수유전인데 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연은 호의 호. 연이라고 하는 집을 얘기합니다. 연이라고 하는 집에다가 지급했던 토지인데 이게 고려나 조선의 민전과 같거든요. 이 토지에, 그러니까 이 토지의 경작권을 농민에게 줬다. 그게 8세기 초 성덕왕대 때에 국가가 이 토지를 매개로 직접 지배하겠다라고 해서 뭘 지급하나요? 정전으로 지급한 토지가 있었어요. 그 정전이 바로 뭐냐 그러면은 연수유답 또는 연수유천 이걸 얘기한다. 이 정전이 고려 조선의 민전이다. 농민 개인 사유지예요. 리을. 모든 촌락의 지방관이 파견되어 조세와 여기에 관한 자료를 작성했다. 여기 작성한 사람은 누구예요? 촌주입니다. 촌주는 자치 책임자지 중앙에서 파견한 관리가 아니라는 거죠. 통일신라 행정구역이 구주, 주 밑에는 뭐가 있나요? 군, 현, 촌, 특수행정구역, 향, 부곡 있습니다. 각 주의 장관을 도독, 행정적인 장관이죠. 군, 태수입니다. 현의 장관을 현령이라고 그래요. 자, 여기까지는 지방관이 파견되는 곳입니다. 우리 국사상에서 지방관 파견단위는 항상 어디까지라고 했어요? 현까지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촌 있죠, 촌. 촌의 자치 책임자입니다. 이 사람은 지방관이 아니라 자치 책임자예요. 촌주입니다. 촌주. 촌주죠. 그래서 얘가 이제 민정문서를 작성을 했고요. 이 사람이 신라 하대 때 가면은 신라 하대 때 뭘로 성장하냐 하면은 지방 호족 있죠. 호족으로 성장합니다. 호족, 촌주예요. 자, 그래서 리을의 모든 촌락의 지방관 파견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 니은이 바른 설명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다음 자료와 관련된 불교 종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불림 문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에 견성오도, 지금 뭐예요? 선종입니다. 그 선종이 유행했던 시기라 한다면 언제냐면 신라 하대예요. 신라 하대, 교종, 신라 중대, 교종 5교 나오죠. 하대, 선종, 선종, 구산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는 선종에 관한 문제로서 옳은 것을 고르면 이런 얘기거든요. 1번 보겠습니다. 전제왕권을 강화해주는, 이건 뭐예요? 교종이죠. 교종 5교 중에서 특히 의상에 뭘 얘기를 하냐면은 전제왕권 강화에 기했다 그러면 화엄종이었죠. 통일신라 누구왕? 신문왕 때 얘기했어요. 신문왕. 기억나시죠? 일, 즉, 다, 즉, 일. 모든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것은 하나에 귀속된다는 거죠. 그 하나, 일. 하나는 뭐다? 왕이다. 그러니까 모든 권력은 왕권에 귀속된다. 그러니까 전제왕권 강화에 기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두 번째, 지방에서 새로이 대두한 호족의 사상으로 받았다. 이 호족들의 하대 때 사상적 기반이 뭔가요? 선종하고 하나 더 있죠. 풍수, 지리설 또는 지리도참설. 신라 정부의 권위를 약화시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얘네들과 결탁했던 세력이 육두품이죠. 신라하대 때. 이 신라하대 때 육두품은 사상적 기반이 뭐였나요? 유교죠. 결국 이것이 고려 건국의 신라하대 모순을 극복을 하면서 고려 건국의 주체 세력, 문벌 귀족이 되고요. 이것이 이제 고려 건국의 주체 사상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신라하대 모순을 극복해 나가는 그 세력들이 된다는 겁니다. 자, 3번. 신라 정부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이게 풍수지리설이고요. 4번은 뭐냐 하면 소승불교입니다. 소승불교.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나라는 소승불교와 대승불교가 먼저 들어오고요. 나중에 소승불교가 이렇게 들어와요. 근데 점차 대승불교이죠. 정차합니다. 그럼 대승불교는 대중의 구제를 목표로 하는 거고요. 소승불교는 뭐예요? 개인의 해탈에 치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은 뭔가요? 이거는 도교죠. 도교. 하늘에 대한 제사라고 그랬죠. 초제. 도교행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선종에 관한 거니까 2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6번 가겠습니다. 밑줄 친 전투가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이 놀이는 차전놀이라고 하는 부르며 차전놀이, 동체 싸움이라고 한다. 차전놀이는 왕건이 이 전투에서 안동 사람들의 지원을 받아 견훤에게 크게 승리한 것을 기념해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했습니다. 차전놀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이것도 우리나라 세시풍속, 민속 어떤 민속 놀이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동체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어떻게냐면은 나무를, 커다란 통나무를 이렇게 X차로, 그리고 여기에 이제 판자를 대요. 이렇게 판자를 댑니다. 판자를 대고요. 이 팀과 이 팀이 싸우는 겁니다. 여기 이제 묶어가지고 여기에 사람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끈을 잡고 서 있고요. 사람이 이렇게 서 있고요. 끈을 잡고 서 있습니다. 그 여기에 사람들이 이 나무를 여기에 들어요.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드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땅에다 이렇게 닿죠. 이 동체가 통나무가 땅에 먼저 닿는 팀이 지는 게임이에요.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해요. 굉장히 위로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내려오는. 뒤로 빼면서 내려가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하에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차전놀이라고 그러거든요. 차전놀이. 이게 어디서 기렸냐면은 광건이 견훤을 칠 때, 이게 안동 전투거든요. 안동 전투. 이게 언제면 927년입니다. 안동 사람들이 왕건이 견훤을 칠 때에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도와줬던 모양이에요. 그걸 계승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차전놀이를 얘기하는데요. 견훤을 친 이 전투, 안동 전투예요. 원래 안동은 지명이 고창입니다. 고창. 전라북도 고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고창 전투라고도 그래요. 근데 안동 전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안동 사람들이 동쪽의 사람들이 나를 도와줘서
동쪽 사람들 편하게 해준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안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한자는 편안한 알, 그 다음에 동쪽 동에서 안동 전투입니다. 그래서 고창군을 안동부로 승격을 시켜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동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요. 이게 고려 건국 과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번에 됩니다. 927년. 그래서 견훤을 치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후삼국을 통합한 것은 후백제 견훤의 아들 누구죠? 신검이 선산 1, 2천 전투에서 격파됐던 936년이죠. 그걸 끝으로 해서 후삼국을 완전히 병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나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7번. 다음 밑줄진 왕과 관련된 설명을 오른 것은 누구예요? 쌍기 나왔네요. 광종이죠. 노비양검법, 과거제도로 요약이 됩니다. 그리고 1번 누구죠? 성종이죠. 최승로 시무시8조에 의해서입니다. 2번 교종도감입니다. 누구죠? 최충원입니다. 3번 정계 개백료서, 신하가 왕에게 해야 할 도리를 써놓은 거죠. 5번 북진정책, 둘 다 3번 5번은 태조왕건입니다. 4번 광덕 준풍, 누구 때 연호인가요? 광종 때 연호입니다. 그죠? 광덕 준풍, 안으로는 왕권의 강, 밖으로는 중국과의 대등함,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8번 가겠습니다. 다음은 묘청의 서경 천도운동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게 설명한 것은, 자, 그 내용을 가지고 봅시다. 묘청 세력은 리을 미음 시옷이 아니라, 묘청은 리을 미음 시옷이 아니라 니은 서경이죠. 디귿 풍수지설이죠. 비읍 북진정책이죠. 시옷 고구려 개성입니다. 그러니까 묘청 세력은 니은 디귿 비읍 시옷이에요. 니은 디귿 비읍 시옷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닌 이제 기역 리을 기역 뭐가 빠져요? 리을, 그 다음에 미음, 이응이 있죠. 이거는 누구예요? 김부식 세력을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고려 태조의 외교 정책은 미음의 관점과 미음이 뭔가요? 미음이 현상 유지의 보수적, 이건 아니죠. 고려 태조의 대외 정책은 북진 정책이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신체와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은 디귿 비읍 시옷이다. 그렇죠. 묘청, 이건 묘청이고 이거 김부식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 중에 디귿 비읍 시옷, 이거를 신채호가 묘청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조선 역사 1000년 내 제1 대사건이라고 했어요. 제일 첫 번째 가는 커다란 사건이다 해서 대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번째, 디귿의 사상은 고려의 디귿이 뭔데요? 디귿이 풍수지리설입니다. 고려 5도 양계하고 풍수지리는 관계가 없고요. 고려의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삼경과 관련되어 있죠. 삼경. 처음에 삼경은 개경과 서경과 동경입니다. 근데 나중에 남경 길지설이 문종대 때 대두가 되죠. 숙종대 가면은 아예 수도 개경이 빠지고 남경, 서경, 동경, 이게 삼경으로 됩니다. 이것도 묘청의 서경 천도운동을 계기로 없어지고 삼소로 바뀌죠. 개경주의 좌소, 우소, 북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풍수지설이죠. 자, 5번은 기역 세력의 집권 유지는 기역, 개경, 김부식이죠. 문벌이죠. 조이총의 서경 반란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조이총의 서경 반란은 앞에 나왔었습니다. 김보당, 조이총의 반란은 뭐에 대한 반발이에요? 무신 정권에 대한 김보당과 조이총의 반발이죠. 문벌 귀족의 반발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3번이 바른 설명이 되겠습니다. 9번 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전개되는 시기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면 아래와 같은 신돈이 전민변정도감을 두고 뭐 얘기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공민왕 개혁정치네요. 그러니까 공민왕 개혁정치 때의 내용을 고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기억 나오죠? 정동행성에 의하여 사법관청 이문서 폐지. 니은은 누구예요 이거? 충선왕 때죠. 사림원을 두고 충선왕이 개혁정책을 추진합니다. 실패하죠. 원나라로 끌려갑니다. 이제 인질로 가는 거죠. 그래서 원나라 수도 북경 대도입니다. 연경이라고 그러죠.
만권당을 두고 여원 학자들 초빙해서 여원 학술교류에 기여를 했습니다. 그중에 이재현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됐죠. 충선왕이 사랑했던 남자, 이게 이재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디귿, 공민왕 개혁 책지에 나오죠. 성균관을 순수 유교 교육기관으로 개편한다거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쌍계 건의를 받아들여서 과거 제도를 이거는 고려 광종대 때입니다.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공민왕 개혁 정치 때의 내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가족제도의 특징으로서 옳은 것을 아래서 모두 고른 것은 지금은 남자가 장가들면 여자 집에 거주하여 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이거는 여성의 지위 또 재산 상속에서 몇 세기? 17세기 주자가래가 뿌리를 내렸던 확립이 됐던 17세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정리하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17세기 이전과 이후예요. 고려에서 16세기까지, 그 다음에 17세기 이후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래서 이 이전에는 남녀평등 자녀 균분 상속, 여기는 어땠어요? 남존 여비로 바뀌고 자녀 균분 상속에서 장자 상속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의 지위에서 조금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 시점을 몇 세기로 보시라고 했어요? 17세기라고 보라고 했습니다. 이게 주자가 집에서 해야 할 가례, 의례 행사에 대해 써놓은 책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뿌리를 내는 시절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전이에요, 이후에요? 이건 이전이죠. 기억. 제사는 불교식으로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지냈다. 맞죠? 이전입니다. 자녀 윤회 봉사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이거는 이후죠. 가부장적인 가족 제도가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디귿. 이것도 이거는 이전입니다. 근데 이후에는 어때요? 아들을 먼저 쓰고 딸을 뒤로 빼죠. 리을. 이전이 이후에요. 이전이죠. 아들이 없으면 양자를 드리지 않고 딸이 제사를 지냅니다. 근데 17세기 이후에는 양자를 드려요. 또는 시바지를 들여서 아들을 낳게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들을 선호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17세기 이후입니다. 그래서는 기억, 디귿, 리을이 이전의 모습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11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역사 인식에 따라 편찬된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이거는 충렬왕대 때의 일련의 삼국유사 서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련의 삼국유사가 편찬됐던 시대의 배경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성리학 들어와가지고 나타난 거죠. 이재현의 사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김부식의 삼국사기를 얘기하죠. 세 번째는 이규보의 동명왕편을 얘기합니다. 네 번째, 이게 삼국유사죠. 단군신화가 수록된, 물론 제왕운계도 단군신화가 수록이 됩니다. 제왕운계는 상하고로 되어 있는데 상고는 중국사, 하고는 한국사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5번, 조선 중기 살인들의 역사관이죠. 16, 17세기 중국 중심의 역사관, 존하, 중하, 소중하 이런 역사의식이요. 그러니까 단군조선보다는 뭐를 기자조선을 숭상했던 역사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2번 가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 이 탑에는 고려 충무광대 때 세웠다는 기록이 새겨져 있다. 대리석 탑이었고 한때 일본으로 무단 반출된 것을 다시 되찾아 경복궁에 세웠다가 지금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습니다. 경천사치 10층 석탑이죠. 이거하고 똑같은 것이 조선 세조 때 원각사지 10층 석탑이에요. 대리석 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천사지 10층 석탑을 얘기하고 있죠. 4번 얘기하고요. 자, 1번은 석가탑이죠. 신라, 통일신라. 2번 가문사지 3층 석탑. 모양은 불국사탑하고 똑같습니다. 1번하고 똑같아요. 석가탑. 3번은 송나라 영향을 받았던 고려의 다층 다각탑입니다. 월정사 8가 9층 탑. 평창. 4번은 백제, 부여에 있는 거죠. 백제, 부여의 정림사지 5층 석탑이 있습니다. 좀 시원시원한 1층 기단에 평제탑이라고 하는 글자가 새겼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주변에서 기와장에 정림사라고 하는 글자가 새겨진 기와가 나와서 이게 정림사였다. 정림사지 5층 탑 이렇게 한다는 거죠. 얘는 뭐 5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하겠습니다. 밑줄친 인물의 업적입니다.
문학 작품 속의 역사 인물을 찾아서 이런들 어쩌리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며 이랬죠. 이건 뭐예요? 이방원의 하여가입니다. 이방원의 하여가 나오면은 정몽주의 단심가도 나와야죠. 이 몸이 죽고주고 100년 고쳐주고 뭐 이거 있죠. 이명한 일편단심이야 뭐 가실줄이 있으랴 하는 이 하여가하고 단심가의 그 주고받는 내용도 아닙니까? 결국 거제했던 정몽주는 선주교에서 이방원 세력에 의해서 제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태종의 업적을 묻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억 나오죠? 태종입니다. 니은도 태종 맞죠? 디귿 세종입니다. 리을은 반포가 된 것은 성종이죠. 경국대전을 편찬하기 시작한 것은 세조 때, 그리고 예종대 완성이 되고 육전체제죠. 성종대 때 4차례에 걸친 수정 작업을 거쳐 그러니까 앞으로 고치지 말자 해서 반포가 됐습니다. 기억 니은이 태종의 업적이 되겠습니다. 대체로 그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의 문제 보면은 왕들의 업적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왕대 특징적인 왕대 업적들이 많이 나오죠. 거기에 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포커스를 좀 맞춰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번입니다. 다음 시의 지은이와 관련이 없는 것. 이것도 이제 간헐적이지만은 출제가 돼요. 간헐적이지만은 조광조의 절명시입니다. 조광조의 유언이에요. 쉽게 하면 유언. 절명시예요. 조광조의 조광조. 1번 나오죠. 경연 강화. 2번 자신들의 의견을 공론이라고 표방하며 급진적 계획을 요구했다. 이것이 이제 결국 기득권 측의 반발로 기묘사화가 야기됐죠. 세 번째 조의제문. 이거는 무오사화예요. 김종직, 김일손 이런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거죠. 조광조가 아니죠. 네 번째 이거의 후속 조치로 소격서를 폐지하죠. 조광조가. 소격서는 초제를 주관하는 관청입니다. 초제는 하늘에 대한 제사죠. 다른 말로 제천이라고 제천. 그럼 제천, 하늘에 대한 제사는 누가 하느냐? 제천 행사는 하늘의 아들 천자가 하는데 천자는 누구냐? 중국 황제를 천자를 한다. 그러면 중국 황제가 해야 하는 제천 행사를 우리가 이걸 두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중국 중심의 역사 의식을 가졌던 사림들은. 소격서를 없앴어. 우리가 최초로 향약을 실시했습니다. 조광조가 실시하려고 했던 향약은 지역 단위 향약이 아니에요. 친족 단위 향약입니다. 그러나 기묘사화로 실각이 되고 나중에 이왕과 이이에 의해서 지역 단위 향약으로 확대 실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향약은 각 지역마다 향약의 덕목이 같아 다르죠. 그러나 공통된 덕목은 4대 덕목이라고 했습니다. 덕업상권, 과실상규, 예속상교, 환난, 상률에서 4개 덕목은 같다. 결국 상부상조하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조광조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1, 2, 4, 5고요. 3번은 무오사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조광조는 중종 14년 기묘사화로 제거가 됐고요. 15번 보겠습니다. 자료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자, 가번이 뭐냐면은 이게 임꺽정이 아닙니다. 명종대 때 임꺽정은 나와 있죠. 꺽정을 따름으로 뭐 이렇게 있습니다. 마지막 줄에. 두 번째는 홍경례는 아닙니다. 임꺽정은 명종대 때죠. 홍경례는 순조 때입니다. 1811년이고요. 그 다음에 다번은 최충원의 산호 만적의 본계예요. 그러니까 5번 봅시다. 5번. 가나다 순서가 아니라 순서대로 된다면 고려의 만적이 가장 빠르고 다. 그 다음에 명종대 임꺽정, 그 다음에 나번 이런 순서가 아닙니다. 다, 가나 이렇게 돼야 돼요. 5번 X입니다. 1번 진주에서 시작된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은 진주밀란, 임술밀란 얘기하는 거고요. 임꺽정의 나는 바로 진주에서 시작된 거 아닙니다. 임꺽정은 황해도 쪽에서 일어납니다. 황해도. 두 번째 나번 홍경례입니다. 지배층의 수탈과 서북민의 차별이 봉기 원인이었다. 그렇죠? 서북지방에 대한 지역적인 차별도 하나의 원인이었죠. 그러니까 홍경례 경문에 보면은 고관 대작집에 대갓집에 노비들도 심지어 이쪽 평안도 사람들 보면은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평안도 놈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거든요. 세 번째 나번 홍경례난 천주교의 평등 사상을 배경으로 합니까? 홍경례난이 X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다 만적의 봉기. 고구려 부흥을 표방한 것은 뭐예요? 최강수의 봉기죠. 서경에서. 백제 담양에서 이연년 형제의 봉기죠. 무신정권 때 밀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라 부흥을 표방했던 것은 김삼이 효심의 봉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4번도 X가 되겠습니다. 2번이 이 바른 설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16번입니다. 다음의 묘사와 관련된 외교 사절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외란 이후에 일본에 왔다 갔다 했던 뭐예요? 통신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총 12번에 걸쳐서 일본에 갔다고 그랬죠? 통신사를 얘기하는데요. 자, 1번 1811년까지 12차례에 수행됩니다. 갑니다. 한 번에 4,500명. 체류기간 대략 없습니다. 6개월, 1년. 경비는 일본이 다 부담한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2번. 일본의 정한론을 잠재우는데 기하했다. 정한론은 19세기 중반 이후에 나옵니다. 중반 이후에. 잠깐 보겠습니다. 18세기 중반에 가면은 일본에서는 국학운동이 나와요. 이 국학운동이 나오면서 18세기 중반입니다. 중반. 그냥 이렇게 씁시다. 한자로. 국학운동이 전개가 돼요. 이것이 19세기 중반에 가면은 뭘로 나오냐면은 정한론으로 나옵니다. 한반도를 정벌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거의 후속 조치가 1875년 운양호 사건으로 나오는 거고요. 1876년 강화도 조약으로 개항이 됩니다. 개항이 돼요. 이 과정입니다. 이거는 정한론은 이때 나온 거죠. 한반도를 정벌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통신사가 끊긴 이후에요. 마지막 통신사가 1811년 12차. 그것도 일본에 못 들어가고 대마도에서 일을 보게 하고 돌려보냈거든요. 세 번째, 이런 의도도 있습니다. 막부가 자신의 권위를 높이려는. 네 번째, 18세기 후반 일본에서 국학운동이 일어나는 자극제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일본에서 국학운동. 이거죠. 18세기 중엽 이후에 국학운동. 중엽 이후 후반기가 되겠죠. 그래서 국학운동. 그러니까 우리 거를 받아들이지 말고 자기네 것을 뭐 하자는 거예요. 연구하자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외교사절 역할뿐만 아니라 조선의 선진문화가 전파되는 데 했다. 그러니까 외교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문화 전달 역할도 하고요. 또 전쟁 억제 역할도 합니다. 왔다 갔다 교류하면서 전쟁 억제 역할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2번이 통신사 활동과 관계없고 이거 정한론은 한참 뒤에 얘기해요. 아셨죠? 뒤에 얘기입니다. 이 통신사는 일본의 요청에 의해서 조선에 가는 겁니다. 일본의 외란 이후에 들어섰던 도요토미 히데요시 다음에 도쿠가와 이에야스 막부, 에도 막부에서 주관해가지고 일본의 경비로 건너갔던 것이죠. 17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세력으로 오른 것은 인조실록에 나와 있는 척화론의 내용입니다. 척화론. 그러니까 오랑캐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부모의 온수입니다. 누구냐면 윤집의 척화론이에요. 윤집. 그 윤집, 홍익한, 오달체 대표적인 주전론자입니다. 싸우자. 여기에 또 누가 들어가냐면은 김상헌 같은 경우도 주전론자입니다. 김상헌입니다. 그런데 최명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주화론자입니다. 화의하자. 그러니까 뭐에서 이게 나오냐면은 어떤 시대표현이 나오냐면 이게 청나라가 1627년에 정묘혼란을 일으켜서 양국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돼요? 형제 관계가 되죠. 형제 관계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1636년에 병자호란이 터져서 군신관계 되는데 일단 1630년에 병자호란 전에 형제관계에서 군신관계를 요구를 합니다. 이 군신관계 요구한 거에 대해서 당시 조선의 국론은 싸우냐 마느냐
이러다가 뭐가 터졌어요? 1636년 병자호란이 터진 거죠. 그렇죠? 그 중에 여기는 주전론자, 척화론이죠. 그러니까 화의를 배척하자라고 하는 윤집, 홍익화, 노달제 중에 윤집입니다. 사막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병자호란 이후에 김상원, 사막사 다 청해 인질로 끌려가잖아요. 자, 그러면은 얘는 전부 다 당시 인조 반정 이후에 집권했던 누구예요? 서인들 아닙니까? 1번 동인이죠. 동인에서 남부로 나눠집니다. 그렇죠?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2번은 향촌에서 영향력, 이건 누구죠? 남인을 얘기하는 거고요. 남인들. 왜냐면은 갑수단국 1694년 갑수단국 이후에 남인들은 중앙에서 완전히 날개가 꺾인 겁니다. 서인에서 꺾인 거죠. 3번 누구예요? 북인이죠. 북인 중에 대북이죠. 대북 소북. 소북은 영창대군, 대북은 광해군을 추대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인조 반정을 계기로 집권했다. 서인들 맞죠. 5번째 홍경래 난으로, 이거는 세도 정치이거든요. 그래서 서인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따라서 5번 관계없고 4번이 서인에 대한 예인에 대한 바른 설명이 되겠습니다. 18번. 다음에 토지제도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좀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은 과전법입니다. 경기도 한정에서 전현직자에게 수조권을 준다라고 하는 과전법이에요. 1번 과전을 지급함으로써 조선 개국 세력의 경제적 기반이 있다. 과전법 1391년 과전법의 개편 목적이 이겁니다. 가장 커요. 이 목적이 가장 크다라고 하는 거죠. 2번과 3번과 4번과 5번은 다 뭐예요? 전식과입니다. 고려의 토지제도입니다. 과전법은 경기도에 한정하죠. 그 다음에 전식과는 전국이 지급제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이 지급제라는 얘기는 공전과 사전 중에서 사전이 많다는 거고, 고려제 때 조선은 공전이 더 많다는 거죠. 경기도만 사전, 나머지는 다 공전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토지를 공전과 사전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뭐라고 그래요? 수조권의 귀속 여하에 따라서 공전과 사전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는 과전법에 대한 1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다음 자료가 등장한 시기에 나타난 경제적 변화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는 거, 이양법입니다. 이양법이 등장한 시기에 나타난 경제적 변화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1번 보겠습니다. 모내기법이 확산되어 벼와 보리의 이모작이 가능했다. 이양법이 모내기법이니까 벼보리의 이모작이 가능해지고, 두 번째, 일부 농민은 상품 작물을 재배해 높은 수익을 올리기도 했고, 그렇죠? 세 번째, 지주에 대한 지대 납부 방식이 타조법에서 도조법으로 바뀌어갔고, 타조법도 나오지만은 도조법도 새롭게 나오는 겁니다. 조선 후기 때요. 수공업에서는 뭐가 나왔다? 선대제 수공이 나오죠. 종합적인 조선 후의 경제 문제입니다. 4번, 5번. 해동통보는 어느 때 화폐인가요? 고려시대 때 화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양법이 확산돼 나가고 있는, 그러니까 등장한 시기라고 그래서요. 이걸 고려 말에 이양법이 나옵니다만은 혹간 고려 말로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옳지 않는 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 2, 3, 4가 전부 동시대 때 경제 모습 아닙니까? 이런 애매한 문제가 나오면은 그렇게 답을 고르시라는 얘기입니다. 5번 고려 때, 나머지는 조선 후기. 극명하게 나눠지죠. 문제는 옳은 것 그러면은 5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옳지 않는 거 그러니까 5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다는 겁니다. 1, 2, 3, 4는 조선 후기, 5번은 고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죠. 20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상과 동일한 맥락에서 저술된 서적을 보기에서 고르면, 자, 자료는 지금 어떤 거냐 그러면은 조선시대 때 보면은 여러 가지 책들, 편찬의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책들인데 전부 이 책들의 편찬의 취지, 목적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일단 박스 내용은 훈민정음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것을 고르는 겁니다. 기역, 향약, 집성방, 의서죠. 칠정산, 역서입니다. 리을, 동의보감, 의서입니다. 여기에 하나가 빠져 있어요. 뭐가 빠지냐면은 병서가 빠져 있습니다. 농, 병, 의, 역서. 네 가지는 묶어서 정리하시라고 그랬죠. 자, 이거는 우리 풍토에 맞는 농법 개발, 우리
지형에 맞는 전술 개발, 이거는 우리 체질에 맞는 의술 개발, 우리 실정에 맞는 달력, 칠정산 나오죠. 여기에 농사직설, 진도 또는 뭐 여기에 나와 있는 향약 집성방, 동의보감, 칠정산 전부 이 책들의 편찬의 공통점은 우리 실정에 맞게 재구성했다라고 하는 점. 우리 실정에 맞게 재구성했다라는 점. 우리 거다 시켰다는 겁니다. 근데 보기에 보면 좀 이질적인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디귿이죠. 이거는 원나라 농서죠. 고려말 충정왕대 때 이함이 가지고 온 원나라 농서를 얘기를 합니다. 고려 때 농서 편찬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농서는 조선 세종대 때 뭐라고 했나요? 농사직설이겠습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 이 방향, 이런 성향에 입각한 책,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21번입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건축물의 옛 건축물의 양식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건축물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건 뭐예요? 서원이죠. 주택, 사원, 정자의 건축 양식이 비합된 것이다. 그러니까 서원 건축은 건축 양식의 종합 선물 세트라고 했습니다. 주택 더하기 정자 더하기 사원의 건축 양식이 하나로 묶어진 겁니다. 주택에서는 내부 구조, 정자에서는 위치, 건물의 배치,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서원 건축이죠. 16세기 살인 문화가 그대로 반영이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 때 살인들이 활동하던 이 시대 때 살인들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살인의 지위 유지 기반 그러면 1번, 2번 나오죠. 서원, 향약, 또는 예학, 보학, 또 유향소, 또는 향사례, 향음주례, 향회, 향안 전부 살인의 지위 유지 기반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당연히 나오겠죠. 다섯 번째 지금 말씀드렸죠. 향음주례, 어른들 모셔다 놓고 술과 음식을 대접하는 거, 그리고 활 쏘는 거, 친목 모임, 향사례. 그럼 지네들이 늙었을 때 똑같이 대접받을 거 아닙니까? 항구적으로 향촌에서의 지위를 이렇게 유지하자, 이런 취지란 말이에요. 그렇죠? 세 번째 토관제도도 많이 나오네요. 세종대 때 사군육진 설치 이후에 남방의 민호를 강제로 옮기고 3인정책, 그 민중에 대한, 그 백성에 대한 어떤 불만 해소책의 일환으로서 토착관리, 토관제도를 실시를 했었어요. 태종에서 중종 연간에 걸쳐서 한시적으로 실시가 된 것이 토관제도였었습니다. 세종대 사군 육진 개척인데 왜 태종이 나와야 됐냐 그러면 사군 중에서 이미 태종대 때 개척된 것이 있었죠. 사군 중에서 어디예요? 사군은 여연군, 우창군, 여연, 우창, 무예, 자성군 그러거든요. 그 중에 여연군은 이미 누구 때? 태종대 때 개척이 됐어요. 그래서 태종대 때 개척이 돼서 이미 태종대 때 3인 정책이 실시가 되고 있고요. 이미 토관제도가 실시가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토관제도는 태종에서 누구 때까지? 중종까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22번 가겠습니다. 가라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숙종대의 환국정치의 전개 과정 이후 경종, 그 다음에 영조. 경종과 영조의 아버지는 숙종입니다. 경종과 영조는 배다른 형제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가나다에 들어갈 내용으로 1번 보겠습니다. 왕위 계승 문제를 둘러싼 소론의 노론 공격이다 그랬죠. 이 왕위 계승 문제를 둘러싼 소론의 노론 공격은 숙종대 때가 아니고 숙종 다음에 경종 있죠. 경종대 때의 신축사화예요. 그래서 신축사화 때 노론이 경종이 무자다병하니까 병체도 많고 또 자식도 없으니까 왕세제, 즉 연인군, 영조죠. 왕세제를 안치라 했더니 소론이 이건 왕에 대한 불충이다. 그래서 치는 겁니다. 이게 신축사화예요. 1721년. 그 귀양간 그 노론의 자식들이 3급수 살해 사건을 모의했다. 그래서 그 자식들을 치는 거예요. 그게 1722년에 뭐야? 이민년의 이민사화라고 했습니다. 이민사화. 그러니까 이거는 라에 해당되는 거죠. 가가 아니라. 2번. 남인이 영모 혐의를 받아 몰락하고 서인정권 수에 이거는
경신한국이죠. 왜 유학사건이라고 하는 기름천막 말이에요. 그렇죠? 나가 아니라 가예요. 가. 경신한국. 세 번째 다가 갑술한국이죠. 폐비 민씨의 복위로 서인정권 제수리 누가 축출했죠? 남인들. 그러니까 남인들은 완전히 중앙에서 손발이 잘 됐습니다. 17세기 말입니다. 그렇죠? 1694년이니까. 그러니까 17세기 말에 향촌에서 응거하고 있었던 거죠. 이것이 문제 17번에 2번이에요. 그러니까 17번 2번 보시면 앞에 향촌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래서 아까 누구라고 그랬어요? 남인이라고 했습니다. 갑술한국 이후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장희빈 소생이 세자가 되면서 남인이 재집권한 것은 라가 아니라 뭐죠? 나죠. 기사한국입니다. 세자 윤에 대한 세자 책봉 문제를 놓고 대립하다가 얘가 세자가 됐죠. 이게 기사한국이요. 그래서 이제 서인에서 남인의 정권이 바뀐 겁니다. 기사한국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인자의 난은 1624년이야. 인조 반정 때 논공의 불만을 품고 난을 일으켰던 이괄의 난입니다. 그래서 이괄의 난이 아니군요. 미안합니다. 이인자의 난입니다. 이인자의 난 이후에 소론 강경파가 주도했었다 그랬습니다. 이인자의 난은 영조 때입니다. 이 영조 때 청주에서 난 거죠. 영조의 어떤 왕이 정통성 문제를 놓고 청주에서 난을 일으켰습니다. 그 난 이후에 소론 강경파가 주도한 게 아니라 영조 때 이인자의 난 진압한 이후에 거의 내내 누가 주도권을 잡아요? 노론이 주도권을 잡죠. 노론이. 그래서 5번도 잘못됐습니다. 3번이 바른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숙종, 경종, 영조 때 전개 과정에서 그 정치적인 그 과정에서 터진 사건들 있죠. 그 사건 특히 환국 정치 내용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23번입니다. 밑줄진 국왕이 시한 정책을 옳은 것은 이 국왕이 누구냐? 밑에 셋째 줄 나와 있네요. 하나의 달빛이 땅 위에 모든 강물을 비치니 강물은 세상 사람이요 다른 태극이며 그 태극은 바로 나다. 만천명월 주인홍이라고 그러죠. 만천명월 주인홍. 만천하 세상의 주인은 이 노인네 나다. 누구죠? 정조죠. 정조입니다. 자, 1번 금영 숙종, 2번 북벌 효종 어영청을 중심으로 하는 3번 이게 1791년의 신해통공이죠. 4번 신문고 부활 영조죠. 태종대 만들어서 연산군대 폐지가 되고 다시 부활된 거죠. 5번 노비 종목법 역시 누구? 영조 때입니다. 그래서 정조역적이니까 3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24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제시된 수치체제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시행된 정책으로 옳은 것은 뭐 특산물, 곡물, 이 폐단, 뭐 대동법이죠. 처음에는 선해법이라고 그랬습니다. 대동법 시관청을 선해청이라 한 데서 기인하는 거죠. 우리는 대동법이라고 이해하시고요. 대동법에 대한 내용으로서 옳은 것은 1번의 방군수포제는 군역제도 얘기입니다. 대동법이라는 것은 공납제도에 폐단 시행하자는 거죠. 전세 공납력 할 때 공납입니다. 그 방군수포제는 군대를 풀고 그리고 돈을 걷어서 사람을 사서 그 돈으로 운영하는 거죠. 방군수포, 군대 해방, 방군수포, 포를 걷어서 운영한다는 뜻이죠. 2번, 농민들에게 대체로 토지 1결당 미국 12도만 납부했다. 그렇죠? 선해청에서 토지 1결당 12도. 꼭 쌀로만 내는 건 아닙니다. 대동포, 대동전에서 포나 화폐로 낸다. 이때 화폐는 대동전에서 상평통보를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3번은 이거는 연봉두번 전세제도의 얘기예요. 공납제도 얘기 아닙니다. 4번 방납인이 공물을 먼저 납부하고 그 대가를 농민에게 받게 했다. 이것이 방납의 폐단이고 이걸 뜯어 고친 것이 대동법이에요. 3번, 4번, 5번째 양인들이 지던 군포의 부담을 줄어들기 위해서 시행하였다. 이거는 균역법입니다. 균역법. 군역제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납제도의 폐단을 시행하자는 대동법에 관련된 얘기니까 2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25번. 이 그림 정선의 인왕채색도죠. 부감법. 이렇게 45도 각도 내려다보는 거죠. 그리고 진경산수합니다. 18세기. 실학적인 화풍이라고 했죠.
진경산수화. 진짜로 우리나라 지형을 가서 보고 직접 보고 그린 그림을 진경산수하다라고 했습니다. 18세기입니다. 옳지 않는 겁니다. 1번 나오죠. 전국적으로 확산이 됩니다. 2번 역시 그렇습니다. 특히 대동법 시작 관련되어 있습니다. 대동전에서 3번의 병난도는 고려시대 때 대무역 창구예요. 병난도하고 고려 때는 어딘가요? 병난도하고 예성강 있고 병난도입니다. 이걸 합시다. 그 다음에 금주, 김해입니다. 통일신라 때는 어디야? 당항성, 화성입니다. 영암, 울산, 국제무역항이죠. 그 다음에 장보고의 청해진. 조선은 어딘가요? 부산포, 연포, 울산이에요. 제포. 그래서 삼포. 각 시대의 대무역 창구입니다. 4번 상품약물로 재배됐죠. 5번 장시가 확대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팔 수 있는 물건이 많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장시를 무대로 활동했던 상인을 뭐라고 그래요? 부보상 또는 보부상. 보부상은 관어행상단이라고 했습니다. 사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25번까지 모의고사 보시고요. 26번 이유는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